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번 문제에서는 세 가지 섹터 안에서 두 분의 원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우주항공, 로봇, 반도체,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주도 섹터는 이라고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 뜨거웠던 우주항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X IPO의 모멘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라는 투자자들 정말 많은데요. 이제는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산타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X가 상장하기 전에 투자 은행을 고른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내일 당장 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처음으로 민간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로봇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는 쉬어가지만 로봇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에 진행될 CES 2026에서 이 현대차 그룹의 이야기가 참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라스에 대한 시연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장주는 현대무벡스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던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죠. 반도체 수출 41.8% 급증하면서 오늘도 국내 반도체 수출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또 하나증권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컨센서스에 대한 상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섹터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골라야 할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선택을 통해서 그 고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오늘장 가장 주목받았던 세 가지 섹터, 반도체,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고민 없이 반도체라고 답을 했을 것 같은데 왜냐? 우주항공이나 로봇은 사실 그 주목도가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의 사이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하고 로봇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게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어서 두 분이 뭐라고 답을 써주셨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반도체를 한 분이 써주셨고 한 분은 우주항공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자, 오늘장 11만 전자, 58만 닉스 달성했네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대다수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AI 거품론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조정을 받았던 게 반도체 섹터였는데 다행히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렸던 투자 심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하게 강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2026년도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도 우리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사측의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웃돌면서 역시나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투자들의 어떤 매수세도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호재들이 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쪽 H200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가장 좀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줬던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인데 다행히 오라클이 또 틱톡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왔던 것도 투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메모리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AI가 전 산업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간 핵심 메모리 반도체 칩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국내 글로벌 3사 기업들의 생산량은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쇼티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HBM 서버 D램 가격이 최근에 60% 정도 인상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HBM3E 가격도 한 2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우리나라 탑2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HBM4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다음 달을 우리가 준비할 때 주요 일정들을 보통 보게 되는데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겠지만 일단 CES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CES 때는 항상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역시나 이번 2026년도 CES에도 AI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역시나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수요에 대한 걱정이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뭐 TC본도 쪽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1위인 것처럼 각 사업부별로 1, 2위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일단 실적 면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선도 기업들 위주로 한번 베팅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ES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초 CES 때 유리기판 네. 뭐 거의 가장 주목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투자하는 건 어때요? 유리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SKC가 있죠. 오늘도 한 4%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상용화가 이제 조금씩 눈앞에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리판을 작년까지 아니면 올해까지는 조금 테마성으로 봤다고 한다면 천천히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으니까요. 뭐 SKC라든지 뭐 JNTC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주항공으로 넘어가야겠는데, 자, 우주항공이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재산이 지금 1,100조를 돌파했다는 뉴스를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1,100억이라고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1,100조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숫자인지 만약에 통장에 찍혀 있다면 0이 몇 개인 건지 뭐 상상도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일정이 스페이스X의 상장 덕분인데 지금 뭐 내년이라고 지금 언뜻 얘기가 나왔고 중후반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주항공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상장 이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주목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고민이 돼요. 맞습니다. 사실 기간적인 측면에서 언제까지 좀 순환이 돌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스페이스X가 IPO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스페이스X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설립을 할 때 뭐 우주 발사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뭐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IPO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조금 둔화가 됐었던 뭐 위성이라던가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속도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일정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우주항공 테마도 굉장히 강하게 또 올랐죠. 뭐 최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ETF들이 뭐 한 6% 넘게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런 만큼 개별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또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 우주항공 쪽보다 좀 방산으로 해서 엮이면서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우주항공과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RF 머티리얼즈라던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뭐 밸류체인 관련해서 엮인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 고가권에 있지 않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우주항공이 가장 또 다른 섹터 대비해서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서 출발한 거기 맞습니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환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R&D 확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 R&D를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탐사 사업에 있어서 6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뭐 재사용 발사체라던가 아니면 우주 모빌리티, 위성 데이터 센터 이런 핵심 기술 개발에 좀 강화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R&D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재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던가 아니면 일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누리호 발사 때 이번에 별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리호가 2027년에 또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좀 꾸준히 순환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깝게는 내일 새벽에 이노스페이스의 상업 우주발사체 발사 제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이게 어떻게 뭐 성공을 잘 할지, 그리고 이 소식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또 등락을 거듭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챙겨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